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ETF에 대해서 진정성 있으신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찾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진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제 계좌를 공개하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현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어떻게 부를 창출했는지거든요. 그럼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경청을 하는 태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도 저의 장점이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이런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그러다 깜짝 놀라는 거죠.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격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지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이렇게 절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나 멤버십을 이용해 주시면 저도 그 진정성과 열정에 보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ETF가 어떤 신적인 존재는 아니거든요. ETF 까는 사람들의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ETF가 워낙 붐이고 이슈다 보니까 좀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신 같은 존재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는 측면, 투자가 아니라 운용하는 측면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수익률, 은행보다 나은 수익률을 활용하는 정도로만 기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생각보다 좀 여정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00만 원을 10년 동안 포트폴리오 머리 짜면서 굴려봐야 잘하면 2천만 원입니다. 안 돼요. 수익률이 또 마이너스 몇 프로에 주식과 달리 너무 냉정하다 본인이. ETF는 무조건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가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가 나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예금 성격이 맞습니다. 그리고 발행엄에 대한도 있잖아요. 4.8%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결국에는 본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하시고요. 리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부자나 그 어떤 자산가들도 단독으로 포트 투자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분산하고 해지하고 자산의 연관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한 포트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독 포트는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잘 되면은 정말 좋지만요, 안 되면은 또 크게 손실 보는 것이 단독 포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렇게 늘 강조를 드리잖아요. 요렇게. 근데 보면은 리츠가 담당하는 부분은요, 경기 방어적인 측면, 그리고 금리 인하의 측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것도 사이클을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또 월 인컴이니까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실물 자산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또 얻는 수혜들이 있는데, 자, 그간 금리가 인하 기조에서 실제로 인하할 수 없었던 파월 연준 의장 입장이 너무 완고했고, 지금 최근에 다시 금리 인하 카드가 다시 재점화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토지 거래 허가 를 몇 군데 풀어주면서 또 부동산 규제가 또 완화되면서 일부 그런 기대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는 제가 타이거를 워낙 사랑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그 배당 이슈 때문에 조정하면서 여기도 리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포트폴리오 구성인 게 결국 핵심인 거예요. 포트폴리오. 리츠 하나만 있었으면요, 저 이 성과수익 20% 못 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현재로서는 그 25년 2월 기점으로서는 이렇게 안전한 성향이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거고요. 나머지 시장 상황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는 얘가 떨어지고요. 이제 또 얘가 올라갈 때는 또 얘가 떨어질 겁니다. 자산은 돌고 도는 사이클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힘을 주실 거면은 공격적으로 가시는 거고요. 안정형으로 가시면서 월 배당 인컴을 노리신 분들은 커버드 콜이나 아니면은 리츠 혹은 채권 TLTW 같은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의 규모와 앞으로의 소득, 그리고 중간에 큰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큰 틀에서 설명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ETF는 없다라는 겁니다. ETF가 신은 아니에요. 결국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의 판단인 거고, 최소 은행보다 낫다는 것이 목표이고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파이 같은 것도요, 10년 모으면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라고 하지만 개인마다 1억이고 3억이고 10억이고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2022년 제가 이 음영으로 칠해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S&P가 맞는지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S&P를 무작정 10년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20년도 특히 이런 하락장 한번 맞거나 22년에 하락장 이런 거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드실 겁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공개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제 돈을 공개해서 뭐 합니까? 뭐 돈이 적네 많네, 아니면 뭐 이 리츠를 왜 했니,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손해거든요. 그렇지만 뭐 이제 약속한 것도 있고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이제 어제 오늘 산 거거든요. 어제 다 못 사서 오늘까지 산 건데, 이거 뭐야. 보시면 여기 지금 빅테크와 리츠가 또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는 모습 보였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만원 빠졌는데, 뭐 지네들끼리 움직이면서 또 똔똔이 된 것 같고요. 여기도 비슷하게 또 움직이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사실 이걸 노리고 한 포트폴리오긴 한데, 좀 이런 구성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결국 자산 운용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즌이 되고 사이클을 한번 타면 좀 올라가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기술주가 올라갈 때는 기술주가 올라가면서 리츠나 채권들이 좀 밀릴 거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과는 혹은 시장 상황과는 뭐 큰 차이 없이 커버드 콜은 뭐 안전하게 달러 움직임 정도로 움직이면서 액티브하게 월 배당 1% 정도를 목표하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고도요, 바꿀 수도 있고 뭐 또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꾼 것에 대해서 엄청 뭐라고 하시던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계속 시장 상황은 변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바보 아닙니까?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재미있게 투자하는 거, 그리고 똑똑하게 투자하는 거, 혹은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공유하고자 노력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제가 1억 정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식 물린 거랑 또 뭐 이것저것 하면 1억 6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분들 중에 미국 배당 시리즈는 또 왜 없나요? 하지만 이거 앞에 건 와이프 계좌고요. 이건 제 계좌입니다. 그래서 슈드랑 제피는 제가 따로 모으고 있어요. 그냥 지금 뭐 이게 보시면 월 배당, 분기 배당으로 조합하신 것 같은데, 실제 배당금 받아보시면 어떤가요? 매월 한 400불 들어오고요. 3개월마다 슈드는 한 $1,000 정도 들어와. 조금 더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 티 안 납니다. 그냥 들어왔구나 하는 거예요. 배당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세팅, 혹은 한 달에 2번 들어오는 세팅, 3개월에 분기별로 들어오는 세팅, 대표적으로 S&P 아니면 나스닥 아니면 슈드 같은 것들 직투하시게 되면 분기별로 배당이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업에 더 집중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산 운용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모았으면, 혹은 200만 원씩 5번을 샀으면 1,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900만 원이거나 아니면 1,100만 원이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거죠. 이게 1,000만 원 넣었는데 2,000만 원 되고 3,000만 원 되는 거는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개별 종목을 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연구하는 것들이 뭐 이런 ETF랑 개별 종목들, 많이 빠진 것들 중에서 또 올라가는 거, 지금 AI 관련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다음에 지금 AI를 활용한 인공위성을 통한 데이터 수집, 팔란티어가 일단 신호탄을 쐈고요. 그 주변에 ETF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종목들 한번 보고 하여튼 뭐 그런 흐름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거지만, 저도 정답이 없어요. 판다고 손실 났다고 손절을 하신다고 너무 뭐라고 하시면은 저도 좀 곤란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고민하고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거면은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감이 되신다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을 많이 모아가는 과정이고요. 경제적 자유 하신 분들처럼 뭐 매월 배당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IS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자, ISA와 우리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리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좀 리츠가 아무래도 특별한 시행령을 따라서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ISA는 실제 법령 개정과 해설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16년 3월에 출시가 됐고, 지금 뭐 서민형 그리고 일반형까지 200만원,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부분이고, 그 비과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리츠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분리과세 신청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기 전에 분리과세를 증권사에 전화해서 신청하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ISA와 리츠의 각각의 분리과세 혜택에 대해서 이게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리츠를 개별 계좌에서 분리과세 신청하시는 거랑 ISA는 자동으로 그냥 분리과세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리과세를 여기 하시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아니면은 개별 계좌에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어요. 뭐가 낫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정확히 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상장 주식과 이제 펀드에 대해서 양도 환매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국내라는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등 일부 제외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의 상품은 200만 원을 초과하는 데에서 분리과세니까 요것 좀 체크하시고요. 배당금 같은 것들. 근데 보시면 ISA의 운영 기간이 영구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 갔냐? 어디 있었는데. 영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있는 제도니까 안 하면은 손해인 거죠.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츠 할 때마다 미치겠어요. 사실 장단점이 있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라라는 부분들 뭐 매번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리츠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요? 뭐 50% 찍고 있으면 이건 안타까운 얘기고요. 그리고 뭐 리츠를 계속해서 재투자하게 되면은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상황이 그런 거지, 리츠가 유상증자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유상증자 안 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을 뭐 빌려서 채권을 발행해서 유상증자 한 다음에 좋은 건물을 사고 시장이 올라오면 또 레버리지 효과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대기업들의 유동화 창구로서 리츠가 활용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들이 또 있어요. 여기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보면은 주식의 공모입니다. 본인들의 건물을 가지고 기업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팔고 싶어 합니까?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공모를 통해서 리츠를 만들 경우에는, 즉 본인들의 건물을 공모로 유동화해서 자금을 땡길 경우에는 여기 50% 이상을 공모해야 된다라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분산 요건이라고 해서 이 리츠가 설립되고 나서는 50%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거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요. 너무 싸게 팔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유동화라는 목적 자체가 내가 100%를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본 기업들이 50% 초과하지 못하니까 49, 나머지가 공모해서 51%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을 일단 49%는 거의 대부분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해서 뭐 본인들이 미쳤다고 이거를 싸게 팔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힐 건 알겠지만, 어쨌든 공모라는 요건 때문에 사실은 이 부동산의 주인은 결국 개인이나 법인 투자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분산 요건들이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늘 바뀌고요. 유동화 건물 임대차, 그리고 본인들의 건물을 유동화한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건물에 대부분의 계열사들이나 아니면 뭐 우량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코 빈 공실로 유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본인들의 건물들을 유동화하는 측면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삼성생명 건물 유동화해서 삼성 FN리츠가 설립이 되었는데 삼성 이름인데 굳이 거기다가 대고 유상증자해서 나쁘게 만들 이유가 굳이 없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스폰서 리츠, 대기업들이 하는 리츠들, 아니면은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창구로 활용하는데, 리츠가 돈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동산을 더 사기 위한 혹은 운영 관리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것들 싫으시면 이제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질문들 많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 투자해야 되나요? 연금저축이나 요건 장점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유상증자 배째기 처음부터 ISA 계좌로 하시려면은 또 뒤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지만 200만원 혹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부분, 그리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9.9%잖아요. 근데 9.9%는 분리과세 신청하시면 똑같아요. 대신에 이 비과세 혜택 때문에 ISA를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좋지요. 연금계좌에서는 분리과세 신청하실 필요가 없죠.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해외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15%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 이자 배당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외에는 한국 단으로 넘어오면 전부 다 과세 이연이 된 다음에 우리 커버드 콜의 프리미엄 포함 여기 들어가는 전부 다 과세 이연된 다음에, 물론 85%긴 합니다. 지금 15%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해주는 형태가 없어졌기 때문에 원천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건 헷갈리실까봐 오히려 그런데, 아무튼 국내 자산이니까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때 무조건 과세 이연해준 다음에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3.3에서 5.5%만
세금을 내고 끝이기 때문에 알아서 과세 이연, 알아서 뭐 분리과세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물리과세는 아니고 연금소득세니까 요건 또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분리과세 최장점입니다. 타이거는 지금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제가 9월달인가 10월달에 물어봤을 때는 타이거가 분리과세 신청이 안 됐습니다. 액티브 형태로 ETF가 일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혹은 그 전에 기사를 보면 이 타이거 ETF, 리치 ETF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5개 이상의 리츠를 담았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상장한다 보니까 그 이슈가 해결이 안 돼서 분리과세가 안 됐습니다. 근데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근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타이거는 관심이 지금 없습니다. 코덱스 하시면 돼요. 이거는 매수 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분리과세 신청은 3년 후에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매수하기 전에 하셔야 되고요. 증권사마다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리츠 사는 멍청이가 아니라요. 쌀 때 사는 겁니다. 지금 가격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미국 주식 직투가 안 됩니다. 대충 내용은 아실 테니까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투자 중개형으로 하시면 되고요. 중개형으로 하셔야 주식이 됩니다. 은행형으로 하시게 되면은 주식이 안 돼요.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건 무조건 그냥 다 조용히 하고 투자 중개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19세 이상 가입 가능하신데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15세부터도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고 총 1억 원 5년까지 원래 3년 동안 유지하는 게 원칙인데요. 의무 가입 기간이라고 해서. 근데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도를 증액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율 분리과세되는 자동 분리과세 ISA의 리츠는 자동 분리과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IS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손익통산이다라는 거. 200만 원 수익 난 펀드 그리고 ETF에서 수익 난 거 300만 원 수익이지만 ELS 같은 다른 상품에서 100만 원 손실 났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까주고 300만 원 이득, 100만 원 손실해서 200만 원이 과표인데 과세 대상 소득인데 전액 비과세 되는 거죠. 400만 원까지 혹은 급여 소득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참고하시고요. 해외 주식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국판 코덱스 이런 걸로 대체하셔야 돼요. 에이스, 나스닥 100 채권 혼합 같은 한국판 ETF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거는 ISA에서는 안 됩니다. 정리를 이거 해봤습니다. 리츠에 더 해당이 될 텐데요. 2026년 말까지입니다. 리츠는 일단 그 세제 혜택에 대해서 일몰 기한이 2026년까지니까 이때까지 사고 3년 보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분리과세인데 미리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약간 애매하게 써놨네요. 5천만 원까지 한도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은 또 뭐 일반 계좌로 똑같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분리과세 세율 9.9%입니다. 코덱스 리츠는 100% 분리과세가 되고 타이거는 아직은 이제 개선 중이다라는 것까지만 업데이트 됐습니다. 됐으면 기사를 냈을 텐데 안 낸 걸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츠 하시는 분들은요 계좌를 하나 따로 새로 파서 리츠 하시는 게 더 좀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분리과세 신청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장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계좌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배당 소득세가 15.4%씩 혹은 9.9%씩 나오더라도 과세 이연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15.4%가 과세 이연되는 건데 15.4%는 뭐 다 필요 없고 중간에 과세 이연되면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3.3에서 5.5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이건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시간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A에서 가장 좋은 것이 결국에 손실 났을 경우에요. 국내 주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국내 주식은 ETF에서 매수하거나 ISA에서도 매수하면 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손실 발생했을 경우에는 통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합산이 됩니다. 통산 순이익이라고 해서 주식에 손실 나는 경우와 이런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통산되기 때문에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자산으로 하면서 손실 발생했을 경우에 배당은 무조건 들어오니까 어떤 투자든 간에. 그래서 굳이 계좌를 조금 더 활용하시는 방법은 ISA에다가 리츠를 넣을 필요가 뭐 굳이 있겠냐라는 생각인데 본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신에 ISA에다 너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있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비과세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SA 이것도 만기가 되면 연금으로 이전돼서 10%까지 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본인만의 성격으로 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다라고 하면 편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편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막상 본인이 예습하고 실제로 문제 풀어보려고 그러면 안 풀리는 겁니다. 공모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단독 포트를 하는 부자는 없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런 시장에 맞는 게 있고 또 이런 시장에 맞는 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고, 시가 배당률로 치면은 지금 9.6% 페이스입니다. 36원을 지금 12번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뭐 대충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죠. 그럼 430원이거든요. 그럼 주가 4,500원이라고 치면요, 시가 배당률은 9.6%입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하방이 9%가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시는 분들은. 미리 사셨던 분들은 뭐 니체가 빠졌을 수도 있고, 빠졌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재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너무 그 주식의 몇십 프로 손실은 뭐 관대하면서 이 ETF, 특히나 리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한 가지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국 배당 코덱스 거 액티브, 그 다음에 채권 관련된 것들 커버드 콜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